오늘은 제가 부동산 소유업을 70년대 중반에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과 보험을 동시에 시작해서 사무실 가지고 세크리터리도 고용했고 세일즈맨도 한 두세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윤재동이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저와 함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소개업을 하다 보면은 뭐 재미난 일이 많이 생겨요. 제가 이제 주로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하는 게 첫 번째 일이 뉴욕타임스 광고를 보는 겁니다. 클래시파이드 애드라고 해서 뭐 사업체 세일, 부동산 매매 등등 나는 광고가 쭉 뭐 수없이 많이 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쭉 신문 광고란 것을 쭉 체크해 보니까 카와시 금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팔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값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싸요. 제가 왜 그 카와시의 가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면 그 당시에 그 소기업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카와시가 인기 업종이랬다는 걸 제가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뉴욕시에서 카와시 허가를 절대 허락을 안 해준다고 그럽니다. 기존 카와시만 옛날에 허가받았던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의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폐수하는 것을 카와시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리사이클해서 다시 쓰게끔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하는데 카와시가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건물 포함 얼마 딱 나왔어요. 가격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싸길래 다 전화를 걸었어요. 주인이냐?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래. 그분도 복덕방이더라고요. 그분 소개업체가 이제 퀸스 블라버드 포레스트 힐즈에 있는데 제가 1착으로 광고 아침 신문 보고 광고 난 거 보자마자 브로커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누가 보기 전에 미리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싸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사겠다. 왜 이렇게 오너가 팔라고 나오냐? 그렇게 팔 입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급히 팔아야 된대. 그러면서 이제 브로커 입장에서는 왜 팔아야 되는지 소개를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치 물어보니까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왜 감옥에 들어갔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마피아 패밀리들이 갬비노 패밀리가 있었어요. 뉴욕시에서 아주 유명해서 갬비노 패밀리가 뭘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자동차 트랜스미션을 이렇게 하다가 팔고 비밀리하고 뭐 이런 조직 갱단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래,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카와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팔아서 그래서 내가 사겠다. 그래서 즉석에서 제가 가격을 했습니다. 이거 내가 사겠다. 마인드 하고. 이제 그러고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뭐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뭐 제가 값을 대충 아니까. 그래서 이제 사서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잘 되더라고요. 카와시는 또 운영하기가 쉬운 게 차가 지나갈 때마다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앱센티 매니지먼트로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뭐 브로커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용이하겠다 생각을 해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수 받아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잘 나갔어요. 그해 겨울 지나니까 어떻게 봐. 이게 또
재밌는 비즈니스인데 겨울에 눈이 잠깐 오고 소금 뿌리고 그러면 뭐 차들이 가와시 하려고 들이 줄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제가 하루에 최고 기록이 한 900몇 대까지 한 적이 있어요. 거의 1000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엑스테리어 가와시만 한 거기 때문에 외부만 닦아주는 거예요. 안에 청소, 배큐um 그런 건 서비스는 안 하고. 그러니까 편해요. 차들이 금방금방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많은 차들이 와서 세차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아주 재미를 독특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거기서 일을 안 하고 매니저 하나 두고 그러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를 일단 쭉 봤어요. 봤는데 이제 그 다음에 2년째 되는 해가 된 거예요. 이제 봄이 왔어요. 2년째 돼서 봄이 왔는데 긴 얘기 짧게 하지만 매주 토요일, 금요일, 일요일 주말마다 비가 오는 거예요. 이 가와시 비즈니스는 재미있는 게 비가 오면 문 닫아야 됩니다. 한 푼도 못 건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프데이 하고 금요일, 토요일이 장사가 주말이가 잘 되거든요. 근데 그때 주말만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좀 신경질 나더라고. 어떻게 매일 비가 오지? 그러고 이제 좀 신경 쓰고 있는데 어떤 백인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헌대는 소리가 야, 너 가와시 판대는 소문 듣고 왔다.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 부럽고 기질이 있어요, 항상. 판대 everything is for sale. If price is right. 그렇게 얘기해. 간만 맞으면 판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 주겠냐? 그러니까 얼마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금액이 제가 산 값에 곱을 주는 거예요. 2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내가 가와시 해서 일생 못 바칠 것도 아니고 팔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팔았습니다. 팔는데 이분의 그 얘기가 참 재밌는데 이 가와시를 살라고 눈독을 들고 있었는데 욕심은 났는데 팔라고 나온 걸 모르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무슨 장사를 했냐면 가와시 상대로 케미컬 서플라이 홀세일러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게가 참 좋은데 판다고 나오면 사겠다 생각을 했는데 팔라고 나온지도 모르고 급매로 나온 걸 제가 제일 처음 손님으로 가서 샀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딴 놈이 동양 사람이 와서 하고 있거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저한테 서플라이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주인이니까 몰랐죠. 그렇지만 그 사람 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인플로이들이 와서 소프니 이런 걸 케미컬을 나한테 공급해 준 사람이 그 사장이에요. 난 누군지도 모르고 모르죠 물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제 첫 번째 이름이 해리라고 하는 친구인데 돈이 많은 친구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건네니까 너 뭐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내가 가워시 서플라이, 케미컬 서플라이라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이 다 되고 장사가 되니까 자기가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욕심이 나니까 내 마음을 떠본 거예요. 사실 판다고 소문나고 판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물론 주말마다 장사가 안 되고 문 닫으니까 저는 열받죠. 저는 좀 성질이 좀 급한 데가 있어. 허물하고 안 하고 즉석에서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에 요 친구가 그 마음을 알고 하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딱 나한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을 주니까 그래. You got it. 그리고 you got a deal. 그러고 이제 팔았습니다. 근데 이 가와시가요.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만 이 친구는 아마 대박 터졌습니다. 그게 가와시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오드헤븐 블루바드하고 여기 퀸즈 사는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옐로스톤 블루바드 코너에 있는 그 가와시거든요. 그리고 그 한 블락 이렇게 그 뒤로 돌아가서 메트로폴리탄 애비니아 그것도 오래된 가와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두 가와시가 그 동네에서 경쟁이지만 그래도 하도 그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됐고 그쪽엔 풀 서비스고 저는 이제 엑스테리어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바깥에만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수는 많이 해요. 물론 거기보단 뭐 가격은 많이 차지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숫자를 많이 하니까 이제 잘 되는데 이게 완전히 날씨 장사라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 저것이 성균급 본 사람은 날씨 계속 하니 4월 달부터 거의 6월 달까지 매일 주말마다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 안 받을 수가 없죠. 장사 잘 되는 날이면 하필이면 비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바른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평생을 그 부동산 불었고 집에서 뭐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한가롭게 보내고 아이 돌보면서 자유롭게 이제 그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거 있는 거 보면 뭐 사고 팔고 뭐 이런 재미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는 미국 살면서 남이 안 오는 거 또 뭐 돈 벌리는 거 그거보다는 좀 약간 모험적인 데가 좀 있어서 남이 안 하는 걸 제가 도전을 합니다. 그때 카와시에서 79년이니까 한국 분들이 카와시 생각도 못 꿈을 못 꿀 때입니다. 저는 그걸 했어요. 근데 물론 제가 거기에다 목숨 걸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돈을 벌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안 하고 또 그때는 제가 어떤 때였냐면 젊었을 때고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 장로 직책을 맡게 되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교회에서 장로 되기 전에 그것도 뉴욕에서 최초로 포레스 제가 장로교 그 창립 멤버인데 사실 제가 창립 멤버로 같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양희철 목사하고 같이. 그때 당시에 포레스트 수양관이라고 하는 거, 캐스켓에 있는 거, 그것도 제가 주도한 겁니다. 이제 부동산을 보니까 관심 있고 그러니까 이거 교회에서 수양관 하나 하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또 거기다 관심 듣고 수양관 할 자리 어딘가 그래가지고 제가 캐스켓에 뭐 팔라고 난 게 있나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니까 캐스켓 그 지역에 불비라고 하는데 하나가 났는데 뭐 수양관은 아니고 이제 모텔 쪽인데 이제 수양관으로 적절하다 뭐 이런 그 광고가 나고 위치로 있으니까 났어요. 그래서 가봤어요. 지금 몇 군데 더 다녀봤어요. 그게 값이 싸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인수를 이제 교회가 제가 이제 주도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최초로 포레스트 장로교회가 수양관을 인수하게 된 게 바로 제가 한 겁니다. 그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교회들이 수양관 꿈도 못 꿀 때예요.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1, 2년 지나니까 순복음교회가 포코네에다 수양관을 사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관심이 있을 때니까 이제 그 재정도 좀 넉넉하고 그러니까 머리 이제 샀는데 제가 주도해서 수양관을 산 이유가 있어요. 수양관을 사서 하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와서 사용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어느 교회는 뭐 양 목사님하고 친구고 뭐 이런 거 와서 해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왠가 수양관 사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친했다고 하는 그 친구 교회 목사가 그 교회를 수양관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바로 이거로구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는 왔어요. 와서 쭉 둘러보고 여기 뭐가 있으면 사용해 주겠는데 그래서 이제 수영장 있으면 사용. 그래서 또 했더니 오긴 물어요. 말만 하고 그냥 가는 거니까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체크하는 거. 우리 그 교회가 수양관 살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교회 장로 임직 받은 지 바로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양관을 사서 그것도 제가 주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교회가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수양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수양관을 기도를 하고 싶은데 팔 의사가 없냐고.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장로니까 당연히 저한테 오죠. 그래서 다시 되팔았는데 이제 그 박은권 장로님이 인수받아서 기도원으로 몇십 년간을 하셨어요. 몇십 년간은 이제 불빌 기도원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분이 또 은퇴하시게 또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분이 이제 기도원을 하시면서 비영리 단체로 해야 되니까 또 교회가 살 때는 역시 교회 이름으로 샀다는 말씀이에요. 이분이 운영을 하시면서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그냥 교회 이름으로 써도 되겠냐. 그래서 교회가 허락을 해서 교회 이름으로 그냥 그분이 기도원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할 때 되니까 이분이 처분해야 되는데 또 자손들은 변호사고 잘 사니까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좀 이거 인수받을 그분은 이제 팔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비영리 단체가 판다 그러면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셨어도 그 개인적인 목적으로 절대 쓰지 못하십니다. 이제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듣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못 쓸 바에야 어떤 교회가 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고 상대해서 이제 팔라고 그랬다가 그때 당시는 이제 교회가 운영하기 힘들으니까 이제 작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박은권 장로님한테 팔았던 그 기도원을 포레스 장로교회가 그 당시 다시 인수받은 거예요. 그냥 무료로 팔고 그것이 바로 그 장본이 접니다. 팔고 사고 그 제가 다 관여가 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주도해서 했고 파는 것도 제가 했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다시 인수받을 때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후임 목사인 조은태 목사가 오시는 바람에 제가 다시 창립 멤버이기 때문에 원래 교회를 제가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다시 온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컬렉션 만화가 있는데 미국 신문에 난 만화입니다. 50년부터 53년까지 미국 일간지에 된 만화 전체를 제가 컬렉트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이게 전체가 7권인데 7권이에요. 7권인데 이 한 권만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만화예요. 만화. 일간지 신문에 만화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명한 우리 한국에서 아주 귀에 익은 만화가 있어요. 미국 일간지 신문에는 블론디라고 하는 만화. 아마 웬만한 사람은 블론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만화가 있고 별 만화가 다 있어요. 마크 츄레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고 러스트 빌리라고 하는 만화가 있고 더블 트러블 이런 코미콘 만화가 있고 이것이 이제 미국 신문에 난 거예요. 이것을 제가
3년간에 모든 미국 신문에 난 만화를 다 컬렉트를 했습니다. 요렇게. 이게 앞뒷면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귀한 거예요. 아마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신문사 자체도 없을 겁니다. 이거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이거 시간이 되면 또 지금 만화 보는 사람 없죠. 전부 다 TV, 유튜브 다 보고 가지만 이게 박물관용이에요. 이것도 옛날을 추억하면서 또 옛날에 이런 만화가 있었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박물관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만화, 한국전쟁 신문, 한국전쟁 현장 사진들, 미국 종군 특파원들이 찍은 사진들, 고가고, 뭐 감 나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가고, 그 다음에 도자기, 그 다음에 이 생활기구들, 화로든지 요강이라든지 소반이라든지 뭐 식기라든지 이런 거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혹시 우리 교포 여러분들께서 가정에 조상께서 쓰던 물건을, 아끼던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후손들이 그 물려받지 않고 관계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버리거나 뭐 그래요. 그런 걸 저에게 연락 주신다고 하면 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